여보, 나 정말 슬퍼요. 알아요. 나도 슬퍼.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괜찮을 거야. 어머니, 또 울리고 계셨네요? 애를 예민한 게 안 돼 안 했어, 엄마? 애가 밤새 못 잔 거 아세요?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쓸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솔직히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막말을 하는 집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올해 65인 박순이라고 해요. 남편 강민수 씨하고 35해를 같이 살았죠. 우리 집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보금자리예요. 아들 강태준이는 지금 36살이고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윤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착해 보였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태준이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았고요.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친정 부모님도 괜찮은 분들 같았고요. 아버지 윤성철 씨는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 정미란 씨는 약국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고 신혼 초반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지혜가 저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명절 때도 먼저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구하겠어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3년 차부터 시작됐어요. 지혜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 중에는 예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입덧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따라가주고 그랬죠.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손주 한결이를 낳고 나서 지혜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 봐주겠다고 지혜는 좀 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 어머니, 한결이 안 그렇게 안으시면 안 돼요. 처음으로 지혜가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그냥 손주가 예뻐서 안아주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빼앗듯이 아기를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지혜야, 할머니가 손주 안는 게 뭐가 잘못됐어. 어머니가 안으시면 한결이가 버릇 나빠질 수 있어요. 요즘 육아법은 다 바뀌었다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소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건강 생각해서 좀 싱겁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 이렇게 하시면 옷 다 망가져요. 제가 하는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청소할 때 이 세제는 쓰시면 안 돼요. 아기한테 안 좋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잘못하는 줄 알고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지적하는 게 하루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뭐든지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는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한결이한테 젖병을 물려주고 있었는데 지혜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한결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어? 제가 분명히 젖병 각도는 45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한결이가 살에 들린다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 민수 씨가 퇴근하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 다 말하게 됐죠. 지혜가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매일 뭘 지적하는지 전부 다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건 지혜가 한결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 초보 엄마라 예민한 거지. 당신은 매일 회사 가니까 모르지.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이런 소리 듣고 있다고.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하겠어? 여보가 오해한 거 아냐.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남편도 알게 됐죠. 지혜의 진짜 모습을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혜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한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꽤 컸어요. 아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애기한테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구시대 방식이라고. 나 아니면 우리 한결이 망칠 뻔했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요리도 짜고 빨래도 영 엉망이야. 내가 다시 해야 돼. 남편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렸어요. 당신, 가지 마. 괜히 부부 사이 나빠지면 태준이가 힘들어. 하지만 여보,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냐? 나야 뭐, 이제 익숙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사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소리 안 나게 울었죠. 남편이 알까 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65번째 생일이라 특별히 뭘 바라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랑 조촐하게 외식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태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다니요. 태준아, 우리 오늘 한결이 예방접종 날인데. 아, 그거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안 돼. 스케줄 바꾸기 힘들어. 어차피 어머니 생신은 내년에도 있잖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제 생일보다 예방접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손주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루 정도 미뤄도 되는 거잖아요. 태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내일 저희가 따로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한결이가 중요하지.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하고 남편 둘이서만 조촐하게 외식을 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참으면 돼. 언제까지 참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 저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요? 며느리랑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지고 결국 손주도 힘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꿀 전화가 왔어요. 지혜의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제 사돈되는 윤성철 씨한테서요. 순희 씨, 나 윤성철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은요, 순희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 지혜가 순희 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돈 어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돈 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 사실 저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우연히 지혜랑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지혜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순희 씨 욕을 하더래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 욕을요. 네,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놀라서 저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지혜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철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지혜 집에 깜짝 방문을 했죠. 며칠 전 평일 낮에요. 지혜는 제가 올 줄 몰랐으니까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혜가 순희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라고요. 저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결이 분유를 잘못 탔다고 지혜가 화냈던 날이었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가니까 지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저한테는 웃으면서 아버지, 왜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지혜가 순희 씨한테 3번이나 트집을 잡더라고요. 성철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어른을 대하다니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아니에요. 사돈어른. 괜찮아요. 지혜도 애 키우면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변명이 돼요.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사돈어른, 그러지 마세요. 괜히 지혜랑 태준이 사이만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순희 씨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저 같으면 진작에 폭발했을 거예요. 성철 씨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순희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랑 같이 지혜를 혼내주면 안 될까요? 아니, 혼낸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요? 제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양가가 다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핑계는 한결이 첫돌 사진 촬영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지혜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요. 물론 순희 씨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 알고 계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여보,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저는 남편한테 성철 씨와의 통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나는 찬성이야.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잖아. 사돈어른도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 하지만 태준이는 어떻게? 부부 싸움하면 어쩌려고? 태준이도 알아야 해. 자기 마누라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게 태준이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다음날 성철 씨한테 전화했어요. 사돈어른, 저 박순이에요. 사돈어른 제안 받아드리겠어요. 정말요. 결심하시느라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혜를 위해서라도요. 고맙습니다, 순희 씨. 그럼 제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모두 오시라고 할게요. 핑계는 제가 알아서 댈게요. 일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저한테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한결이 기저귀 차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어머니, 요리할 때 환기 좀 시키세요. 집안이 온통 냄새예요. 저는 그때마다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주만 기다려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일요일이 왔어요. 오전에 지혜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친정 가야 해요. 아버지가 한결이 첫돌 사진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대요. 그래, 알았어.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지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후 1시 50분쯤 우리는 지혜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성철 씨와 미란 씨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아줬어요. 성철 씨가 저를 보면서 살짝 눈을 끔뻑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차와 과일이 준비돼 있었어요. 우리는 다 둘러앉았어요. 지혜가 한결이를 안고 있었고 태준이가 그 옆에 앉았어요. 저하고 남편은 소파 한쪽에, 성철 씨와 미란 씨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성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자, 오늘 다들 모인 이유는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한결이 첫돌 사진 얘기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핑계였어. 지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그럼 뭐 때문에요? 성철 씨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혜야,
너 요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니? 지혜가 당황한 표情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있는데요. 잘해드리고 있어. 정말? 성철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혜야, 아버지가 지난주에 내 집에 갔을 때 뭘 봤는지 아니?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게 너 순희 씨한테 소리 지르고 뭐든지 트집 잡고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행동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애 키우는 방식이랑 안 맞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였어요. 알려드린다고? 지혜야, 그게 알려드리는 태도니? 아버지가 직접 들었어. 아니 어머니,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했잖아. 그게 알려드리는 말투니? 태준이가 놀라서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지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성철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것뿐이니 너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순희 씨 욕한 거 아버지가 다 알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들 했잖아. 미란 씨도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엄마도 너무 실망했어.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잖아. 우서른을 공경하라고, 특히 시댁 어른들을 잘 모시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힘들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옛날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성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어른한테 함부로 해도 돼? 그게 변명이 되니? 아니에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지혜야, 너 순희 씨가 내 생일도 포기하고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생일이요? 그래, 생일. 순희 씨 65번째 생신날. 너희가 한결이 예방접종 때문에 취소했잖아. 그거 하루 미뤄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사돈어른이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니.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괜찮았어. 한결이가 더 중요하지. 어머니, 태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몰랐어요. 지혜야,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예방접종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었잖아. 지혜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진짜 바쁜 날이었어. 병원 예약도 힘들게 잡은 거고 성철 씨가 손바닥으로 탁 테이블을 쳤어요. 지혜야,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결이가 낯선 분위기를 느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가 한결이를 받아 안으면서 말했어요. 순희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버릇없을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사돈댁.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순희 씨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성철 씨가 지혜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혜야, 너 지금부터 아버지 말 잘 들어. 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친정집에서 지낼 거야. 네. 왜요? 너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야. 태준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해, 태준 씨. 그럼 태준 씨는 자기 마누라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도 같이 생각해봐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뭘 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성철 씨의 말에 태준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태준아, 너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 맞아요. 저는 매일 회사 일만 핑계대고 집안일에 관심도 안 가졌어요. 지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지혜도 울고 있었어요. 태준아,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지혜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지혜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지혜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지혜야, 고개 들어봐.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지혜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속상했을 뿐이야. 어머니, 너도 처음 애 키우면서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지혜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은 더더욱 그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성철 씨가 다시 말했어요. 지혜야,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친정에서 지내라는 거야. 그동안 네가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봐.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아버지. 한결이는 어떡하고요? 한결이는 태준 씨랑 순희 씨가 돌보시면 돼. 원래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에서 배워야 할 게 육아만은 아니거든. 네가 없는 동안 순희 씨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태준 씨가 얼마나 바쁜지 그걸 생각하면서 반성해. 미란 씨도 거들었어요. 지혜야, 아빠 말이 맞아. 엄마도 찬성이야. 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거, 아기 봐주는 거, 다 당연한 게 아니야. 지혜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친정에 있을게요. 태준이가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도 더 도와줄게. 성철 씨가 말했어요. 태준 씨,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이번 일로 순희 씨한테 더 잘해드리세요. 부인이 없는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네, 장인어른, 꼭 그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한결이는 우리 집에 남았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결이가 밤마다 울고 제가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태준이도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애기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결이가 계속 울어서 제가 안고 토닥토닥 재우고 있는데 태준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태준아, 그만하고 자거라. 엄마가 할게.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한결이 보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지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셨는지. 태준이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으신 건데 저희 때문에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응, 지혜야. 잘 있니? 네. 어머니, 한결이는 잘 있어요? 응,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너무 보고 싶어요. 한결이도 보고 싶고, 태준이도 보고 싶고. 지혜야, 울지 마. 한 달 금방 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할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혜야, 너 정말 반성했어? 네, 어머니. 진짜예요. 저 여기 와서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나쁘게 굴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경험도 소중한 거니까 어머니 말씀도 존중할게요. 저는 지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성철 씨한테 전화했어요. 사돈 어른,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씨.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아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돌아오고 싶대요. 그래요? 근데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혜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결이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성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희 씨는 정말 착하세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지혜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지혜가 앞으로 순희 씨한테 잘못하면 그때는 제가 더 강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태준 씨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자기 마누라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주말이 됐어요. 지혜가 짐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결이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결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깊게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한결이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지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네, 어머니, 꼭 잘할게요. 그날부터 지혜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밥 먹을 때도 제 눈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간이 괜찮으세요? 제가 좀 싱겁게 했는데 집안일을 할 때도 달랐어요. 전에는 제가 하는 걸 보면서 트집만 잡았는데 이제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어머니, 빨래는 제가 널게요. 처음에는 이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가 정말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한결이한테 젖병을 주고 있었는데 각도가 좀 안 맞았나 봐요. 예전 같았으면 지혜가 바로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는 팔 아프시죠? 지혜가 제 손에서 젖병을 받아서 한결이한테 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각도를 조금만 세우는 게 좋대요. 근데 어머니 방식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혜야, 네가 많이 달라졌구나. 지혜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한결이를 사랑하시는 건 똑같은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알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태준이도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태준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애기 보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지. 그러게. 나도 그게 꿈만 같아. 사돈 어른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 저렇게 딸을 혼내주다니. 응.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 걱정되는 일이 생겼어요. 지혜가 너무 저한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지혜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지혜야, 왜 울어? 지혜가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았어요. 아,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리가 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저는 지혜 옆에 앉았어요. 지혜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니. 네. 제가 뭘 해도 어머니한테 또 잘못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너무 그러지 마. 나는 네가 자연스럽게 지내길 바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알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지혜야, 너무 긴장하면서 살면 너도 힘들고 나도 불편해.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정말요? 응. 너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실수하고.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거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혜는 조금 더 편하게 행동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도 않았죠. 어느 날은 지혜가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까봐 숨겼겠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괜찮아. 물 좀 더 넣으면 되지. 나도 그런 실수 많이 해. 정말요? 어머니도요? 그럼 나도 사람인데 실수하지. 지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도 좋아. 원래 가족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야. 한결이 첫돌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돌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물론 지혜 친정 식구들도 오기로 했죠. 돌잔치 준비하는 동안 지혜가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음식 준비하고, 집 청소하고, 손님 맞이 준비하고. 어머니, 이 음식은 이렇게 담으면 어때요? 좋은데, 지혜야, 너 센스 있다. 에이, 어머니가 더 잘하세요. 우리는 웃으면서 함께 준비했어요. 태준이도 퇴근하고 와서 열심히 도와줬고요.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어요.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지혜 부모님도 오셨죠. 성철 씨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순희 씨, 요즘 어떠세요? 지혜가 잘하고 있나요? 네. 사돈어른,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사돈어른이 그렇게 해주신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이제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성철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희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고맙네요. 돌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한결이가 돌잡이를 할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한결이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 우리 한결이 가수 되려나 봐. 모두가 웃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지혜가 한결이를 안고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한결이 첫 돌을 이렇게 잘 치를 수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같이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태준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남편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우리 마누라지. 저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그때 참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고마워. 내 편 들어줘서. 당연한 거지. 나는 평생 여보 편이야. 저는 남편 품에 안겨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며칠 후 지혜가 저한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를 혼내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이제 알아요. 저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거고 며느리를 맞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지혜,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혜야, 고마워.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 어머니, 지혜가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지혜를 안아줬어요. 그때 한결이가 귀여우면서 우리를 봤어요. 엄마, 할미, 한결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제대로 불렀어요. 물론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할미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한결이가 할머니 불렀어요. 지혜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 할미 왔어. 우리 한결이 천재네. 우리는 셋이서 웃고 떠들었어요. 태준이가 회사에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한결이가 돌을 지나고 두 돌을 지나고 이제 3살이 됐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지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시 찾은 거겠죠. 매일 아침 저한테 인사하고 같이 장 보러 가고 요리도 함께하고 저는 지혜를 친딸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지혜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둘째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지혜야. 어머니, 이번에도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같이 키우는 거야. 어머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니 방식도 다 좋은 거니까요. 아니야, 지혜야. 네가 뭔가 불편하거나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어머니, 지혜가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요즘 지혜는 감동하면 자주 우는 것 같아요.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지혜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한테 신경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어머니,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쉬어. 한결이는 내가 볼게. 감사해요, 어머니. 한결이도 이제 많이 컸어요. 어느 날 한결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할미, 엄마가 할미한테 나쁘게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꼬맹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결아,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너 엄마한테 나쁘게 하지 마. 예전에 할머니 많이 힘들게 했잖아라고. 아, 태준이가 지혜한테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한결아,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줘. 그럼 다행이다. 나는 엄마도 좋고 할미도 좋아. 할미도 한결이 제일 좋아. 한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이런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차례를 지냈어요. 지혜가 임신 중인데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혜야, 너 좀 쉬어. 몸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지혜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차례를 다 지내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송편을 먹고 있었어요. 성철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순희 씨, 요즘 지혜 많이 달라졌죠? 네, 사돈 어른. 정말 착해요. 다 순희 씨 덕분이에요. 순희 씨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지혜가 원래 착한 아이예요.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죠. 미란 씨도 거들었어요. 순희 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혜 잘 봐주셔서요. 뭘요? 우리 며느리인데요. 그때 지혜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여자들끼리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젠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혜야, 나도 처음에는 화났어. 많이 속상했고. 하지만 너도 내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지혜야,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네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대할지는 네가 지금 어떻게 배우느냐에 달려 있어.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워. 몇 달 후, 지혜가 둘째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이름은 한별이라고 지었어요. 한별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제가 지혜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이번에는 지혜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매번 감사하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손녀 잘 키워야지.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별이가 밤에 자주 깨서 우는 바람에 지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한별이를 받아 안았어요. 지혜야, 너는 자. 내가 한별이 볼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체력을 회복해야 해. 내가 볼게. 하지만 어머니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할머니는 잠이 없어. 저는 한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한별이를 토닥토닥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한별이가 100일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지혜가 주도해서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차려도 괜찮을까요? 좋은데. 지혜야, 너 정말 살림꾼이 다 됐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모임 중에 한결이가 동생 한별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할미, 나는 동생이 좋아. 우리 가족 다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래, 한결아. 가족은 다 같이 있어야 좋은 거야. 태준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지혜를 용서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태준아. 이건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야. 남편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노력했지. 성철 씨가 말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순희 씨한테 전화하길 잘했어요. 만약 그대로 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사돈어른이 정말 현명하셨어요. 딸을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대할 줄도 아셔야 하는 거더라고요. 지혜가 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때 혼내줘서 고마워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성철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혜야,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너한테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지혜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저는 지혜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지혜야. 네가 그걸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실 거죠.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지혜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물론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로 풀어요. 지난주에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별이한테 이유식을 주는데 지혜가 생각했던 방식이랑 달랐나 봐요. 예전 같았으면 지혜가 바로 소리쳤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근데 어머니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 나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우리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철 씨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어요. 문제를 직면하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어렵다고들 하죠.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혜는 이제 제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아니, 딸이에요. 저는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지혜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어제 지혜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나중에 늙으면 어머니처럼 될 거예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요. 지혜야, 너는 벌써 그런 사람이야. 정말요? 응. 너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아침에도 지혜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지혜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운이에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며느리한테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시어머니한테 힘들어하는 며느리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문제를 숨기지 말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그때 엄청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며느리도 내 딸이고 시어머니도 내 엄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해져요. 한결이가 저한테 달려와요. 할미, 놀아줘. 그래, 한결아. 할미가 놀아줄게. 한별이는 지혜 품에 안겨서 웃고 있어요. 태준이는 퇴근하고 집으로 오고 있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거요. 저는 지혜를 보면서 생각해요. 고마워, 지혜야. 네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그리고 지혜도 저를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 가족이요.